자, 두 번째 시간 지구의 내부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진파와 불연속면, 두 번째는 암형대와 지구 내부의 구조, 세 번째는 지구 내부의 그 각층의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지구과학 원에서 배운 그림이죠. 뭐 대륙지각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대륙지각이고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입니다. 그리고 대륙 그 지각과 해양 그 멘틀의 경계가 되는 요 빨간색 라인이 바로 기억나시죠? 모호면이라고 하는 경계가 됩니다. 그 모호로 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경계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멘틀에 해당되는데 멘틀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멘틀이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대륙 지각을 이제 뭐 해양 지각 포함해서 지각을 포함해서 멘틀의 위쪽 좀 딱딱한 부분을 뭐 암석권 그 원에서 판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아래쪽은 연약권 한 400km 정도까지. 자, 이렇게 지구 내부의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런 이제 층상 구조는 지진파의 굴절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의 구조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층상 구조를 통해 이제 내려가는 지진파의 속도면은 S파는 이렇게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여기 없다는 거는 P파는 이런 점선으로 이렇게 속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지진파의 굴절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알아냈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지구 내부의 층상 그 경계면이 있을 때 그 경계면에서 지진파가 좀 심하게 꺾인다, 굴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꺾이는 그런 곳을 우리가 층이 구분된다고 얘기를 해서 불연속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의 종류나 밀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가 지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 중심부입니다. 6,400km. 자, P파는 이제 지각은 너무 작으니까 요거는 간단히 보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멘트를 통과해 가는 동안 깊이 들어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액에서는 요렇게, 내액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S파는 쭉 가다가 외액부터는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외액이 이제 액션 형태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액을 통과한다면 이런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층의 밀도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속도가 많이 변하는 경계가 바로 여기 멘틀하고 외액의 경계, 그 다음에 외액과 내액의 경계, 그리고 지각하고 멘틀의 경계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속도 이제 경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뭐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휘어져 있는 그리고 많이 꺾이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각도가 표시가 되는데 이 각도는 뭐냐면 이제 지진이 발생한 곳하고 지구 중심, 그다음에 관측소, 지진파가 도달하는 곳이겠죠. 요 세 지점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지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심각. 자,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첫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동차가 모래사장을 이렇게 지나갈 때 모래사장 두 바퀴가 모두 모래사장에 있을 때는 다 잘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쭉 가다가 어느 한 바퀴가 먼저 아스팔트로 올라가게 되면 이 이제 파란색 바퀴가 좀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파는 이렇게 꺾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파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도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굴절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보시면 요 빨간색 바퀴하고 파란색 바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멘틀에 있지만 빨간색 바퀴보다는 파란색 바퀴가 더 깊은 멘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있는 이제 바퀴의 속도가 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는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휘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역에 도달하는 지진파는 경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 지진파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속도가 변할 건지는 수업 시간에 뭐 토요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퀴가 가다가 만약에 멘틀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다가 외액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외액에서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피파의 경우에는 103도부터
여기서부터 143도 요 구간에서는 피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피파의 암양대라고 합니다. S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외액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103도부터 180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도달하지 못하는 S파 암양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요 그림이 피파의 진행 경로, 그리고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피파의 암양대, 여기 녹색은 S파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연두색이래.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S파의 암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파, S파의 암양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외핵과 멘틀의 경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계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 22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아저씨 한 분. 요 분의 이름이 구텐베르크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서 본 그림이죠. 지진파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 근데 그 중에 요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면은 피파의 암양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110도 지심각이 110도인 곳에 피파가 또 도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양대 내 피파가 이제 온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오는 파는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이제 외핵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파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반사를 한다는 거죠. 반사. 그래서 이 반사 때문에 튕겨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110도 지역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낸 분이 레만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약한 그 암양대 내에 도달하는 110도 지역에 도달하는 약한 피파를 이용해서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레만 불연 정면, 레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본 그래프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피파는 멘틀 내에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외액에서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내액에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S파는 멘틀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층의 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지진파의 속도는 밀도와 비례한다 또는 비례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토요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 피파와 S파의 속력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 이제 그렇게 공식으로 표현된 거고요. 요 뮤라고 하는 거는 강성률,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K는 최적 탄성률. 탄성률은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부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요 공식 두 개를 참고해서 여기 지진파의 속도가 밀도에 비례하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제 이런 그 지구 층상 구조에 대한 특징들이 참고로 드린 프린트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교과서는 24쪽에 그리고 앞쪽에 22쪽, 23쪽에 보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는데 프린트에는 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 분포, 그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요 온도 구배라고 하는 요건데, 여기 실제 온도 분포를 이제 그려놓은 곳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 온도, 압력 조건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물질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외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체 상태로 얘기하는데 요 빨간색이 뭐냐면 녹는 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녹는 점. 철과 합금, 그러니까 철의 합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철하고 니켈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합금의 용융 곡선이 이건데 그 외핵 부분에서 실제 온도 분포는 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이 온도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 실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핵은 녹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는 점보다는 실제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녹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체 상태의 철합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방금 본 그래프를 옆에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온 곡선이 실제 이제 지구 내부의 온도, 용융 곡선이 이제 각 층을 이루는 물질의 녹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온도는 이렇게 변하는데
지구 내부의 밀도는 아까도 봐주죠. 지진파 그림에서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밀도가 탁탁 튀는 부분이 바로 불연 속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압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중력이 좀 특이한데, 중력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좀 증가를 하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멘틀과 외액의 경계, 구텐베르크 면이 되겠죠. 근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중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이 각각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시간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멘틀, 핵, 지구 전체는 이제 각각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다, 멘틀에는 뭐가 제일 많다, 이제 핵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철로 돼 있다,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건 철이다, 뭐 두 번째는 산소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를 통해서 이제 얻은 정보가 되냐면 운석이라고 했습니다. 운석. 그러니까 운석의 그 화학 조성비하고 지구 전체의 화학 조성비하고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숫자가 좀 많긴 한데 앞에 있는 원 그래프를 이제 뭐 표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은 이제 대륙 지각,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는데, 대륙 지각은 화강암 지람석,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 지람석. 밀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멘틀은 감람암 지람석이라고 했습니다. 밀도는 약간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모두 다 이제 SiO2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봤을 때는 지각과 멘틀에는 SiO2가 제일 많고 핵에서는 철이 가장 많다, 이런 것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